오늘 영상의 주제는 유튜브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제작사랑 미팅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채널 운영을 착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결정해 놔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영상은 회사에서 혹은 뭐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서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초점이 개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업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걸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회사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뭘까요? 바로 채널 운영의 1차 목적을 브랜딩으로 두냐 아니면 세일즈로 두냐의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브랜딩은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세일즈는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함이겠죠. 물론 더 다양하고 넓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일단 그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볼까요? 어떤 회사나 브랜드가 유명해지기 위함, 그리고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함,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자, 회사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에 보통은 이 두 가지로 목적이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목적인지, 어떤 게 1차 목적인지를 분명히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설정하지 않으면은 채널이 정말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브랜드 채널이 브랜딩, 세일즈 둘 다 목적하지만 더 우선하는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자, 왜냐면 브랜딩 목적의 채널과 세일즈 목적의 채널은 운영 방향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가장 친숙하게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미팅 때마다 어떤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은 워크맨과 내고왕 설명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둘 다 아시죠? 둘 다 되게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주인공이 어떤 회사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회사 체험함,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특정 회사나 브랜드를 알리는 컨텐츠이겠죠? 자, 사실 내고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포맷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사소한 차이점이 있죠? 회사에 찾아가서 거기서 특정 상품을 내고하고 판매까지 합니다. 자, 이거는 특정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기 위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워크맨이 보다 브랜딩 중심이라면 내고왕은 세일즈 중심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냐 세일즈냐 목적을 설정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채널 운영 방향, 컨텐츠 기획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워크맨처럼 기획을 했어요. 워크맨 어떻죠? 장성규 아나운서가 어떤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대신 해보죠. 그리고 알바비도 받고요. 이렇게 기획을 해봤다고 할게요. 워크맨처럼 기획을 했어요. 근데 이 채널의 목적은, 이 컨텐츠의 목적은 무언가를 판매하는 세일즈 목적이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워크맨처럼 기획을 하면은 세일즈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겠죠. 세일즈 하려면은 내구왕처럼 애초에 기획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 다 기획하고 촬영하고 뭐 누구 연예인 섭외해서 다 해놨는데 이거 약간 워크맨처럼 나왔는데 상품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 혹은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반드시 초반에 세일즈 목적, 브랜딩 목적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첫 번째에서 파생되는 건데요. 자, 두 번째, 채널 투입 예산과 성과 간의 손익 계산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리 견적 내보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이라서 자, 설명을 좀 해보면요. 저희가 개인 유튜브와 기업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기업 유튜브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어감,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실제로 담당자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채널 운영을 통한 성과와 채널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과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가 채널 자체 성과, 예를 들면은 구독자, 조회수, 클릭률, 시청 지속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댓글 반응도, 이런 것들. 근데 채널 외부 성과도 있어요. 이건 뭐냐, 채널을 통해서 이 기업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매출일 수도 있고요, 고객 유치일 수도 있고요, 영업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널 자체 성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구독자 잘 나왔고 조회수 잘 나왔어요. 알고리즘도
탔어요. 자, 근데 고객사 대표님이랑 담당자분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채널 성과는 잘 나왔지만 채널 외부 성과, 즉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적자, 회사에서는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분류하고 프로젝트가 홀딩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PD나 제작진들은 와, 이 회사 채널 되게 잘 된다. 우리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적이었다. 담당자님도 좋아하시고 대표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혀 아닌 결과를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잘못된 거냐면요. 애초에 프로젝트의 목표가 채널 자체 성과에 국한된 게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프로젝트 손익 계산이 잘못되고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단순히 구독자나 조회수만 성과 지표로 삼을 게 아니라 이 기업의 혹은 업체의 상품 객단가나 마진율, 전환율 등까지 같이 고려해서 미리 손익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성과 기준을 설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만 잘 나오고 조회수만 잘 나왔다고 좋아해서는 안 되고 애초부터 제작진들도 얼마나 상품이 팔리고 있나, 지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특정 상품의 전환은 얼마나 되고 있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거를 목적으로 채널 운영을 애초에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앞에서 말한 브랜딩, 세일즈랑도 관련이 있는데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숫자랑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었다면은 한 편당 얼마를 태워야 할지, 미드폼 위주로 해야 할지, 숏폼 위주로 해야 할지, 섭외 대상은 어느 급으로 해야 할지, 광고를 태워야 할지, 광고를 태운다면 어떤 영상들을 소재로 조합해서 광고를 태워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작사랑 미팅할 때 단순히 저희 구독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조회수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로만 목표를 얘기하시고 그러면은 저희는 영상 한 편당 이 정도 예산 지출해서 조회수 이 정도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는 이 정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작비 대비해서 채널 성과를 설계를 해놨었는데, 즉 손익 계산을 해놨었는데, 알고 보니까 단순히 채널 자체 성과로만 만족할 수 없었고 특별한 상품에 꼭 매출이 필요하다거나 영업이익이 필요했다라는 이제 뒷단의 플랜들을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서로 노력을 하고 서로 돈과 시간을 썼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로 마무리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채널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그 시점에서 이 업체에서 원하는 최종 꼴이 뭔지, 그리고 이 업체에서 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노출하고 싶은 상품의 뭐 객단가, 마진 전환, 뭐 이런 것들 최대한 디테일하게 공유를 해주시고 그걸 기준으로 그 변수들을 같이 종합해서 손익 계산을 같이 해보는 게 좋아요. 이런 손익비를 미리 같이 계산해보고 손익 기준을 같이 세워보는 거, 이게 사실 기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브랜딩 목적이냐 세일즈 목적이냐, 두 번째 제작비와 성과 간의 손익 계산, 두 가지를 제작사와도 미리 논의해보자 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